반란과 밀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제도와 더불어 정치제도가 있고 정치제도 하에서 권력은 유지되고 승계된다. 정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통상 선거와 투표로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정치제도를 채택한다.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죠. 반면에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다. 권위주의 정치제도는 선거와 투표를 부정하며 특정 가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사유하여 독점한다. 권위주의 정치제도에서도 선거와 투표는 있을 수 있죠, 형식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상 국가의 유지와 발전, 국민 개개인의 풍요는 정치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도에 달려있다. 그러한 이유로 권위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도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힘쓰면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 개개인은 풍요로워지고,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시장과 자본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한하거나 파괴하면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국민 개개인은 가난해지며 고통 속에 살게 된다. 권력을 얻는 과정을, 또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냐는 어떤 과정은 제도로 정할 수 있겠죠. 정치제도죠. 그것과 권력투쟁과 예전에 얘기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투쟁이 평화롭다 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경제제도와 경제정책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권력을 어떻게 얻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민주정치제도화에서도 국가가 쇠퇴하고 쇠퇴하다시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권위주의 정치제도화에서도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분리해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권력투쟁을.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나 정치인들이 규칙을 따르면, 어느 정치제도 하에서는 규칙을 따른다 이 말이죠. 권력의 승계는 법과 관습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권력투쟁이 항상 법과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법과 관습을 무시하고 권력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그 기회를 이용한 개인이나 집단이 제도를 무시하며 권력투쟁에 임할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반란과 밀란이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에서는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죠. 근데 어떤가요? 기회가 생기면 탄핵을 통해서 탄핵도 물론 제도긴 하죠. 탄핵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찬탈하려 하죠. 근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탄핵은 어떤가요? 순수한 탄핵은 아니죠. 밀란을 동원하죠. 다수처럼 보이고자. 그런 약간 불법과 합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반란과 밀란은 법과 간섭, 즉 제도를 파괴하며 권력을 얻거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반란과 밀란은 제도에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죠. 반면에 반란과 밀란을 일으키는 주체는 상이하다. 반란은 권력 주변부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고, 어쨌든 권력을 가진 이가 일으킨다 이 말이죠.
밀란은 권력을 지니지 않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주체가 확연히 구별된다 이 말이죠. 즉 난을 일으키는 주체에 따라 반란과 밀란이 구별되는데 순수한 반란이나 순수한 밀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순수한 반란이 있을 수 있죠. 민간인을 동원하지 않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군사 반란이죠. 순수한 밀란이 있을 수도 있죠. 순수한 밀란이란 건 뭔가요? 정치인들을 동원하지 않는 밀란을 가리키죠.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권력과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을 권력투쟁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반란과 밀란이 혼합된 형태로 이러한 종류의 반란에 대한 별도의 명칭은 없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반란을 일으켰죠. 국회 쿠데타라고 했죠. 탄핵 남발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촛불 집회라고 불리죠. 그 민간인들을 동원하죠. 반란과 밀란이 혼합된 형태죠. 한국에는 밀란이 자주 일어나고 반란도 자주 일어나서 확인하기가 용이하죠. 마찬가지로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정치인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밀란과 반란이 혼합된 형태로 이러한 종류의 밀란에 대한 별도의 명칭은 없다. 현 시점에 일어나는 태극기 집회를 보면 알 수 있죠. 태극기 집회는 어떤가요? 민간에서 일어났죠.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근데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죠. 이런 경우도 혼합된 형태인데 밀란과 반란이 혼합된 형태는 아니죠. 그래요. 반란이 아니니까. 태극기 집회 참여하는 이는 여당 인물이고 여당 인물이지 야당 인물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찬탈하고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밀란과 반란의 종류도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반란의 목적은 권력투쟁을 통한 정권 획득인 반면에 밀란의 목적은 불분명하다. 반란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죠. 근데 밀란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권 획득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단체로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는 목적은 정치적 의사의 실현일 수 있고 정치적 의사가 실현되면 해산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간인들이. 정부에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그 요구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 실현이겠죠. 그러면 권리를 실현해 주겠다 하면 해산되겠죠. 하지만 정치적 의사의 실현 정도가 아니라 일정 지역에 정부를 세우는 일이 목적이라면 기존 정부와 내전을 치러야 하니 밀란의 목적은 권력투쟁이 된다. 단순히 정치적 의사의 실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지역에 민간인들이 정부를 세우고자 하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일정 지역의 기존의 정부와. 그럼 권력투쟁이 되는 거죠. 통상 밀란은 정의와 결합하여 일어난다. 밀란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여하는 이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요. 밀란은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폭력이 없는 밀란은 시위로 규정할 수 있고 폭력이 가미된 밀란은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밀란도 폭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시위와 폭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폭동이 목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시위가 목적이었으나 폭동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폭동을 일으키고자 한 목적은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위는 대체로 일종의 반정부 운동이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반정부 운동이죠. 종류가 많다 했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각주. 예외적으로 반정부 운동이 아닌 경우가 있다. 반란과 밀란이 동시에 전개되는 경우이다. 반란에 반발하여 일어난 밀란은 신정부적 성격을 지닌다. 국회 쿠데타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또 밀란이 일어났죠. 태극기 집회죠. 그래요. 항상 반정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반정부겠죠. 태극기 집회가 아주 예외적인 밀란인 거죠. 예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즉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부기관을 상대하게 되는데 정부기관의 행위에 시위대는 반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위가 어떻게 폭동으로 변질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기관의 대응이 과격해지면 시위대의 그에 대한 반응 역시 과격해진다. 작용 반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정부기관이 불법적으로 혹은 초법적으로 대응하면 시위대 역시 불법적으로 혹은 초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정부기관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시위대 역시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위대가 먼저 과격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그래요. 법원 습격 사건이 있었죠. 법원 습격 사건. 서북지방 법원 습격 사건. 그래요. 누구 잘못 같나요? 뭐 누구 잘못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공수처가 있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항상 작용 반작용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대응하다 보면. 탄핵 소추 의결이란 뭔가요?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 권한인데 극단적인 권한이죠. 그래요. 탄핵 남발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반응하는 이가 있죠. 반응하는 이 역시 과격해지겠죠. 극단적인 수로 다툴 수는 있죠. 말로 다투다가 누군가가 주먹질을 해요. 상대방이 맞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 대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 얻어터지다가 맞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나도 주먹질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래요.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됐죠.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헌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헌법이 정하는 정족수를 임의로 정하는 일도 초헌법적이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경찰이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 충성하며 수천 명을 동원해서 큰 저항은 없었지만 분명히 시가전을 일으켰죠. 그래요. 경찰이 큰 수천 명을 동원한 시가전은 아마 경찰의 역사의 흑역사가 되겠죠. 그래요. 자기가 충성해야 할 대통령이 충성하지도 않고, 그래요. 특정 정당의 사조직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포할 때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초음법적인 일을 벌이잖아요. 과격해지면서. 작용과 반작용을 결과라는 거예요. 작용에 대한 결과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정치적 사건들은 전통적인 사건이 아니죠. 뭐 살인, 강간, 폭행 이런 거는 명확한 범죄지만 정치적 행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체포하면 어떤가요? 체포한 이유가 있겠죠. 범죄자라고 인식할 것이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감방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어떤가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감방에 있어도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감방에 안 가더라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된 애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가 철회되다시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범죄라고 인식하느냐, 반란이라고 인식하느냐. 국민들이 반란으로 인식하면 지지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나 이제 또 그 외 국민들이 이제 반란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 배경은 대응에 달려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범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벙벙해지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나? 꼭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어벙벙해지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행위는 결국 어떤가요? 최고지도의 정치적 행위는 목적을 볼 수밖에 없죠. 또 법에 정해진 권한을 보게 되는 거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로 우리가 늘 흔히 알고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강간, 폭행처럼. 뭐 부정선거를 조사해보겠다, 뭐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 행정부를 정상화하겠다. 정당성이 있잖아요.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범죄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의 범죄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 지지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하니까 지지자들이 격분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이용해서 수사에 들어갔나요? 과거의 기억을 이용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이다. 과거 이제 5.18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파 인사들은 안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죠. 이글루 써니도 그렇고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지인이 죽더라도
다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선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가족들은 뭐 어찌 그럴 수도 있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사건을 겪었다 하더라도, 서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알아요. 1985년에 있었죠. 1980년에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85년에 치러진 선거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어떤가요? 20석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22석이 있는데,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죠. 보수당이죠. 10석 얻었어요. 절반을 얻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야당들이 가져갔고, 군사정부 하에서, 그래, 민정당이라고 불리죠. 여당이. 그 면책을 가지고 있었죠. 전라북도에서도 7석 얻었어요. 14석 중에. 절반씩을 다 얻었죠. 호남인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뒤에 5년 뒤에 치러진 일인데, 그때는 오히려 더 유은배가 난무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긴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 이런 건 없고, 그건 비정상적이죠. 가까운 지인이 죽더라도 잊혀지기 마련인데,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짐작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지역이 이걸 대변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또 뭔가요? 그래요. 많은 이들이 단체로 인해서 세뇌당해서 미쳤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했죠. 확실한 거예요. 빨리 이제 벗어나는 게 좋겠죠.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즉 폭력을 동원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작용 반작용에 따라 시위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말로 다투는 이들이 있다고 하자. 말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누군가 욕을 하면 상대방도 욕할 수 있다. 서로 욕하다가 분노로 인해 누군가 주먹질을 하면 상대방도 주먹질을 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요. 계속 너무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때는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로 인식이 되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됐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반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란이나 밀란은 목적을 달성하여 권력 획득에 성공하는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성공한 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난이 곧 사회적으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난 한번 찾아봐라. 페이지 76에 있다. 76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폭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반란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성난, 성공한 난, 또 혁명도 있고 있죠.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를 쓰니는 폭동이나 밀란, 혁명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2017년에 처음 쓰여진 글이니까 그렇게 되죠. 하지만 성공한 난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자본의 발전을 가리키고 자본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과 민간기업과 같은 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자본의 발전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자본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한 난이 아니다. 희생만 있을 따름이다. 나는 항상 희생을 동반하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란이나 밀란과 같은 난은 사회의 부정적 역할을 할 따름이다. 밀란이나 반란은 크든 작든 필연적인 희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난 중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난을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한국에도 혁명이 있죠. 군사혁명이 있잖아요. 군사 반란이면서 군사혁명이죠. 자본의 발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되돌아오는 게 뭔가요? 자본의 쇠퇴로 인해서 다시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치루어 성공한 권력 찬탈이 성공한 경우죠. 성공한 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란에 참여하면 희생이 따른다. 자본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껏해야 그냥 권력 찬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